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입니다. 태국에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께 가끔씩요 제가 차를 소개를 시켜도 드립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계형 자동차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태국을 가보셔가지고 아마 픽업 트럭들, 한국에서 요새 말이 좀 많이 있었죠. 쉐보레 콜로라도라던가 또 포드 레인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애호가 분들이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태국에는 물론 그런 픽업 트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픽업 트럭들은 좀 생긴 것도 예쁘고요, 활용성도 많고 좋긴 합니다만 가격이 아무래도 좀 비싸죠. 일반 승용차만큼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픽업들은 태국에서는 승용차보다는 좀 더 저렴한 이런 느낌도 있죠. 한국 같으면 굉장히 비쌀 텐데 태국은 그래도 생계형, 서민형으로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런 픽업 트럭조차도 사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픽업 트럭 가지고 생계형으로 쓰기에는 용도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아는 차량이 있습니다. 푸드 트럭이라고 하죠. 트럭 뒷부분 캐리를 이렇게 개조해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붙여 가지고요 거기서 음식을 파는 차, 이런 걸 푸드 트럭이라고 하죠. 태국에도요 푸드 트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거든요. 야시장 이런 데 가보시면은 푸드 트럭들이 와가지고요 아이스크림부터 해가지고 꼬치구이라든가 음식들을 이렇게 파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 그래서요 저는 이걸 슈퍼 세이브카 이렇게 부릅니다. 슈퍼카가 아니고요 슈퍼 세이브 할 수 있는 카, 그만큼 저렴하고 서민들한테요 도움이 되는 이런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이 스즈키의 캐리라고 하는 차입니다. 아마 이런 차가 태국에는 많지만 한국에서는 보시기 힘들 겁니다. 한국에서는 라보가 있죠. 라보 트럭이요 바로 이 캐리를 보고 만든 차량입니다. 한국의 라보는 1991년도에 출시되었죠. 굉장히 효자 차량이고 크기도 작고 생계형으로 좋았던 트럭이죠. 태국의 이 스즈키 캐리는요 굉장히 오래된 차량입니다. 라보의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거든요. 1961년도 이때 처음으로 탄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번 정도 10세대가량 이렇게 체인지가 되면서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량은 역시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고급 옵션, 풀 옵션, ABS라든가요 사륜구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태국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에 가면요 이런 걸 고급형으로 만든 그런 차량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태국에서는 이 차량이 굉장히 서민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요 36만 9천 ባት, 다른 가장 저렴한 차들이 대략 한 50만 바트가 넘어갑니다. 아무리 작은 한국의 경차 같은 차량들 이런 것들도 50만 바트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40만 바트이 채 안 됩니다. 36만 9천 바트, 37만 바트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 차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모든 것들이 완전 수동입니다. 그죠? 옛날에 한 70년대 보던 그런 방식입니다.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 방식도 저렇게 수동이고요. 손잡이라든가 유리 윈도우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저렇게 돌려 손으로 돌리는 방식이죠. 정말 오랜만에 보죠. 아마 이런 차량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옛날에 이런 차량이 있었다는 거 사진으로만 보셨는데 실물로 못 보신 분들도요 아마 계실 겁니다. 안에 스위치들을 보면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조명을 환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하는 조명 볼륨은 붙어 있고요. 그 밖에 보면은 또 차체가 저렇게요 완전 노출형입니다. 안에 카바로 씌우지 않고요 쇠 위를 그냥 칠만 해서 저렇게 드러나 있고요. 또 시트를 보면은 푹신푹신한 것처럼 보이죠. 좀 딱딱합니다. 직물 시트고요. 등 바지가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제낄 수도 없고요 앞으로 뉘울 수도 없고 그냥 아주 붙어 있고요. 또 목바지 위에 헤드레스트를 보면요 헤드레스트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죠. 머리 기대는 장치입니다. 그냥 차 벽면에 붙였습니다. 자, 시트를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 이유는 바로 뒤 카고 트럭 적재함을 가장 크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앞에는 굉장히 좀 공간을 희생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당연히 스틱이고요. 안에 공조장치를 보면은 에어컨이 달렸나 안 달렸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디오라든가 이런 건 CD라든 거는 또 없고요. 사치품이죠. 사서 사제로 갖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기타 조명 장치를 보니까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비상 스위치라든가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제 스위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좀 고급형 이런 차량 옵션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태국에는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최소 자동차로 이제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 붙어 있습니다. 앞에 재떨이, 담배는 피워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들이요, 뭐 담배 꽁초를 밖에다 버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떨이는 붙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보면은 저렇게 다 수동식이고요. 위에 천장도 그냥 깡통 같은 철판 위에다가 그냥 카바 하나만 씌운 거죠. 또 아주 싸 보이는 저렇게 햇빛 가리개라든가요, 또 백미러, 또 달랑 하나 붙어 있는 전구, 이게 전부 다입니다. 굉장히 조촐하고 좀 뭔가 딱딱해 보이죠? 안에 실내를 좀 부드럽고요.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는 절대 없죠. 가격이요? 가격이니 말입니다. 자, 앞에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네트는요,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트럭들, 작은 트럭들이죠. 이것들은 1톤 이하를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1톤도 채 못 실거든요. 이런 차들의 내부를 보면요, 엔진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진룸이라고 부를 수 없죠. 앞에를 이렇게 열 수 있는 장치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요, 뒤에 자동차가 펑크 났을 때 차를 뜰 수 있는 자키라고 그러죠. 자키 하나 하고, 또 휠을 풀릴 수 있는 저런 휠 렌치, 이거밖에 없고요. 또 저렇게 앞에 자동차 와이퍼, 브러쉬, 냉각수라든가 아주 기본만 붙어 있습니다. 아주 텅텅 비었죠. 자, 이런 차들은 왜 이렇게 변냐면요, 엔진이 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운전자 아래요, 그 엉덩이 부분에 엔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요, 원래 공간이 없고요. 이런 트럭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요, 사고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전자를 보호해 주기가 어렵죠. 자,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뒤 트럭 적재함을 가장 크게 하고 앞에를 짧게 해서 운전이 뭐 편하기도 하지만 가장 효율성, 짐을 싣고 나르는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차도요, 그런 트럭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위험, 안전성을 약간 올리기 위해서 엔진을 밑에서 뒀지만요, 차량 앞에 공간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버퍼 작용을 해서요, 자동차가 충돌 시 얘가 안으로 밀리는데요. 물론 엔진룸만 이렇게 좀 텅텅 비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안전이 좀 있는 건 아닙니다. 차가 뒤로 안 밀리는 건 아닌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차량은요, 바퀴가 일반 옛날 트럭들은요, 바로 엉덩이 아래에 있는데, 이 차는요, 바퀴를 앞쪽으로 빼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에 바퀴를 최대한 앞으로 조금 뺐기 때문에 이 바퀴부터 흡수가 되는 거죠. 사고 시 충돌이 흡수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약간 좀 보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미션하고 엔진이 저렇게 엉덩이 아래 부분, 운전석 아래 부분에 있고요. 차량 앞쪽에는 이렇게 서스펜션 장치를 조금 앞으로 빼내서 일반 승용차라든가 픽업 트럭들이 이렇게 생겼죠. 앞쪽으로 엔진룸을 만들고 그 아래다가 이렇게 바퀴 장치를 붙여서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안전도를 높인 차량입니다. 자, 그래도요, 이런 차들의 뭐 시속은 60km, 70km가 맥시멈이고요.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요, 55km 이하 충돌 테스트를 좀 많이 합니다. 이때 좀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생명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바퀴를 앞으로 전진시킨 이런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외관을 보면요, 유리도 그렇고요, 겉에 위에도 그렇고요, 완전 그 도장면만 있고요, 특별히 꾸미거나 예쁘게 만든 것도 없습니다. 백미러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붙였고요. 자, 위를 보니까 라디오 안테나도 완전 옛날 방식이죠. 저런 안테나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완전 70년대 방식입니다. 조그맣게요. 트럭들은 저렇게 위로 안테나를 붙여서요, 이렇게 잡아 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보통입니다. 자, 뒤 짐칸도 이렇게 푹신푹신한 뭐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걸 깔 수가 없죠. 돈이 워낙 비싸니까요. 자, 저렇게 출고가 기본대로 출고가 되면은 또 이걸 가지고요, 사람들이 보통은 저 차는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푸드 트럭처럼 어떤 장치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탑을 씌우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계형으로 주로 많이 쓰는 차량이거든요. 자, 이런 차들이 태국에 많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차량을 출시한 거죠. 고급형으로 좀 사람들이 취미로 이쁘게 만드는 이런 차량은 아니고요, 먹기 살기 위해서 만든 최저 36만 9천 밭, 가장 저렴한 차량이라는 것. 자, 태국에는 이런 차들도 있고요, 서민들은 이걸 이용해서 오늘도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을 팔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태국에요 이런 차량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여러분들한테요 다시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